안녕하십니까. 의로운 영혼의 TV 유튜브 크리에이터 최성주입니다. 오늘은 송가인 노래 서울의 달 노래를 분석을 할 생각입니다. 제가 이제 이 노래를 가사를 다 적으면서 가슴이 너무 미어지더라고요. 저도 가난한 그 섬에서 있었거든요. 아마 지금 제 나이가 60이니까 저보다 더 나이 든 우리 누님들은 얼마나 그 시절은 그랬잖아요. 집에서 먹고 살기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가장 그 시골은 그 시절은 왜 그랬을까요? 엄마들이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참 신기해요. 왜 그때 남자들은 그랬을까요? 아무튼 제가 63년생이니까 그 전에 태어나신 우리 누님들은 시골살이에서 그 어머니가 차지했던 그 당시는 전기, 전자 그런 것 밥에 묻고 빨래하고 또 논밭 다 가서 일해야 되고 그 남자들은 조금 잘 안 됐거든요. 그 당시는 죽을라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일하고 그 힘들어하는 어머니 모습이 있었는데 그 딸들은 그 어머니 모습, 불쌍한 어머님을 좀 도와주겠다고 부산으로 서울로 무작정 이렇게 이제 올라갔죠. 저도 이렇게 이제 63년생인데 자취를 했지만 저는 그래도 아들이고 해서 좀 도움받았지만 저희 63, 한 50년대들의 그 고생일 것 같습니다. 그 구구절절한 이 송가인 가수 서울의 달 노래 말을 분석하려니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그 중학교 졸업하고 딸은 그 당시 시골의 대다수 가정에서는 아들 중심으로 이렇게 교육을 가르치는 그런 거였잖아요. 아들도 배우지는 못했으니까요. 딸들에게까지 갈 수 있는 입장을 못했죠. 중학교 졸업하고 그 당시 이제 우리나라는 그 먹고 살기 힘들었지만 봉제 산업이 활성화됐으니까 도시에서는 이제 시골의 그 어린 중학교 졸업한 그런 일자들이 많으니까 갔겠죠. 월급이 얼마나 박했겠어요. 서울의 달은 그 슬픈 여자, 그 소녀, 중학교 졸업하면 나이가 몇 살이죠? 지금 18, 18인데 요즘 지금 생각하면 아주 어리잖아요. 그 어린 여자아이들이 그 엄마를 시골의 그 불쌍한 너무 일에 지친 엄마를 보고 엄마를 돕겠다는 그 일념 하나만 가지고 무작정 서울로 올라갔죠.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학교가고 그 박봉의 월급 봉투를 또 엄마에게 보내고 그 꼬마는 어떻게 살았을까? 그런데 말이죠. 저는 이 서울의 달이란 가사 쓰기 전에 그렇게 힘들게 그 한 시절 보낸 그 세대들이 과연 어떻게 살았을까요?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저는 과연 제가 이 노래가 갖고 있는 게 너무나 철학적이고 깊이가 있는데 과연 내가 어떻게 전달할까 또한 두렵습니다. 그래도 누군가는 이런 노래에 대해서 노랫말이 갖고 있는 것을 좀 알려준다면 이
송가인이 부르는 소래달 노래 들을 때마다 그때 주인공들도 있을 거겠죠. 소래에 사는 사람들. 지금은 80대 되겠네요. 그래서 이 노래가 갖고 있는 함축한 의미를 마음속으로 혹시나 상상할지 모르지만 그 순간 그 시절 살았던 그 이야기죠. 우리 송가인 가수님은 애절했던 그러한 순간을 담고 있죠. 위로하는 거죠. 이것도 근대, 즉 6.25 끝나고 우리나라가 발전하면서 산업화돼가는 과정에서 누구도 잊혀진 거죠. 왜냐하면 삶이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어떤 사건이 아니고 흘러간 한 세대가 그렇게 됐잖아요. 그 한 세대가 공부도 못하고 그렇잖아요. 부모, 시골은 가난하니까 도시로 가서 그 어린 시절부터 돈을 벌기 위해서 고향을 떠나는 고향 떠났고, 그래서 그 엄마의 그렇잖아요. 제자를 잘 사는 데는 학교도 잘 보내고 엄마가 키워서 결혼도 시키고 그랬죠. 그러니까 조금 잘 사는 그 고향을 떠나지 않은 사람들은 고향에서 동시대 엄마가 해주는 그런 나물 반찬에 그런 것을 먹고 성장했겠죠. 그러나 그 가난한 그 시골에 살았던 사람은 이제 독립된 거죠. 부모로부터 돈 받는 게 아니라 그 어린 여자로서 돈을 벌어서 엄마를 도왔고, 엄마를 돕는단 말이 엄마가 쓰겠어요? 아니죠. 그 돈이 오빠, 남자들 대학 가르치고 고등학교 가르쳐 썼겠죠. 지금 한 세대가 지났지만 과연 그 공도를 남자는 할까요? 마음이 아픕니다. 잘 모르겠어요. 저도 지금 그 노래를 좀 분석해 보려니까 마음이 애린데요.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서울살이, 타향살이, 고달픈 날에. 이 노래 노랫말이 서울살이, 타향살이 이 두 단어가 노래에 이 노래가 전달하고자 하는 게 다인 것 같습니다. 서울살이는 왜 갔을까요? 서울살이라는 게 뭐예요? 봉제공장, 그렇죠. 박봉의 그 공장이고, 일의 조건도 좋지 않죠. 그리고 서울살이라는 게 그 당시에는 연탄 때고, 혹시나 물론 기숙사 생활도 했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뭐죠? 주거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겠죠. 함께 살았겠죠. 가난한, 올라온 사람들끼리 살고, 더덕더덕 붙어서 살았겠죠. 타향살이라는 말은 살기 위해서, 이제 가난하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이제 타향으로 온 거죠. 근데 여기의 본질은 이제 여자죠. 시골에, 가난한 시골에서 뭔가 엄마와 이 노랫말은 엄마와, 시골의 엄마와 나이 어린 여고생, 그런 것 같습니다. 고달프죠. 하루하루 고달프죠. 비록 그래 고달팠지만, 자기가 번 돈이 전부 다 고향으로 갔죠. 그리고 서울살이가 타향이잖아요. 그리고 거기 친척도 없을 거 아니야. 자기가 본지 살고 있다고 하면 아버지, 엄마, 형제, 자매가 살겠지만, 아버지, 엄마, 형제, 자매 따라서 타향이니까 얼마나 외롭겠어요. 그때 우리 엄마가 생각이 난다. 우리 엄마가 생각 안 나겠어요. 18살 나이에, 지금 18살 나이는 그게, 18살 어린애가,
중학교 졸업하고 이제 야간 고등학교 다녔겠죠. 얼마나 고달플까요? 그래도 희망은 있죠. 저 서울살이 태양살이 고달픈다네 우리 엄마가 생각이 난다. 이 힘들 때 너무 힘들지만 엄마가 생각나면 엄마가 위로를 하는 거죠. 이게 엄마한테 완전히 기대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 엄마가 생각난 거죠. 근데 우리 엄마가 생각났을 때 고달프다 견딜 수 있는 이유는 엄마가 시골에서 너무 힘들 거잖아요. 힘든 엄마가 사는 것을 어쨌든 돕겠다는 의지가 있죠. 이 우리 엄마, 결국 우리 엄마 이 말이 너무 짠하잖아요. 우리 엄마가 생각이 난다. 고달프긴 하지만, 그 어린 서울에, 오는 그 애들은, 그래도 엄마가 해주는 그럴 거 아니에요. 서울에 살다 보면, 우리는 일단, 그때 여공, 뭐라고 그랬죠? 공순이, 그렇게 불렸던 걸 알고 있는데, 그러나 이제 살다 보니까, 서울에 사는 사람들은 엄마 밑에서 그렇게, 그냥 살잖아. 고등학교, 대학교 다니고.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 엄마가 생각나는데 우리 엄마는, 우리 엄마가 좀 비록 서울처럼 그런 고기 반찬은 아니지만, 엄마가 해주는 조물조물 묻혀준 이 편이 참, 엄마 우리 농촌에서 그렇잖아요. 특별히 무슨 요리를 만들 때 오븐에 넣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엄마가 손맛이죠. 손으로 묻혀주신, 그것도 나물 반찬이죠. 배추김치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시골 나물이라는 게 산에서 뜯어서 하는 그런 반찬이죠. 그게 이 나물 반찬이란 말이 주는 게 가난하는 거죠. 반찬이 그렇게 진수성찬이 아니다 이거죠. 아주 나물 반찬에 가난하지만 그런 엄마가 해준 나물 반찬 된장찌개를 먹고 싶구나. 고향에 가고 싶은 거죠. 고향에 엄마가 해준, 나이가 어리니까 엄마 밑에서 엄마가 당연히 해준 거 먹고 싶는 거죠. 그러나 그 시절 우리 소위 도시의 서울에서 공순이들은 그렇게 서울에 왔죠. 중학교를 졸업하고 무슨 서울에 가면 막연히 서울에 가면 잘 될 거라고 왔죠. 정말 겁도 없이 남쪽 바다 먼 곳에서 머나먼 길에 왔죠. 겁도 없이 떠났으니까 겁도 없이 떠나서 겁 없이 세상을 살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보고 싶은 내 고향 눈에 밟힌다. 이렇게 하는 거죠. 눈에 밟히죠. 눈에 선하죠. 지금 나는 이렇게 힘들게 일하고 있는데 고향이라고 하는 것은 어머니인데 사실상 눈에 밟힌다는 것은 책임감 있는 거죠. 아니 서울에 와서 먹고 사는 것 좀 왜 눈이 밟힐까요? 밟힌 이유는 뭐예요? 엄마가 힘들게 사는 엄마 생각하는 거죠. 고향과 타향살이라는 게 있잖아요. 타향이라는 것은 어머니가 없는 것이고 고향이라는 것은 어머니가 있는 것이잖아요. 어머니가 해준 밥을 먹는 것이 고향이고 어머니가 없는, 그래도 그 당시 월급도 많지 않았으니까 여기 콩나물 같은 거 해서 이제 서울에서 먹었겠죠. 만약에 우리 집이 살만하다면 내가 왜 머나먼 객지에서 소름 당하며 살아야 할까요? 그러니까 살기가 힘드니까 그 시절 봉제산업의 그런 곳에 와서, 봉제산업이라는 게 뭡니까? 3교대, 4교대, 그렇고 잔업, 거의 어떠한 편안한 일자리가 아니죠. 굉장히 어려운 일자리죠. 그런 어려운 일자리에서 일을 했던 거죠. 언젠가 서울에 가서 성공을 해서 돌아온다 약속했는데
서울에 돈 많이 벌어서 성공해서 우리 엄마 고생 좀 덜하게 해주겠네, 이 말인 것 같습니다. 서울에 가서 돈 좀 벌어서 그렇게 힘들게 사는 우리 엄마의 그 고생 좀 덜어주겠다고 서울에 갔습니다. 우리 엄마 고생에 덜어주는 게 성공이죠. 세상에 울고 웃고 웃다 바쁘다 보니 서울살이가 만만하지 않죠. 무시당하고 또한 바쁘고 먹고 살기 바쁘죠. 그러다 보니까 뭐죠? 고향을 꿈이나 갈 수 있구나 이렇게 했네요. 고향이 금방 갈 수 있잖아요. 먹고 살기 힘드니까 하루 시간 낼 수가 없죠. 그냥 공장에서 하루 돈 벌어서 먹고 살고 여기쯤에 와버리면 자기도 먹어야 되고 가족도 건사해야 되고 결혼도 했을지도 있고 그렇게 함께 살아야 돼. 새방 그 당시에는 이제 집이 없잖아요. 아마 1950, 60, 70 이 시절에 집이 없으니까 월세 그때 집에 사는 게 이제 단독주택에 살 때 뭐였죠? 사골세에 살았는데 문간방도 있었고 그 다음에 뭔가 생각이 잘 안 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세대로 살고 있었죠. 그러니까 세도 내고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고향을 함부로 갈 수 없었죠. 이게 꿈이나 갈 수 있었던 말은 지금은 상상할 수가 없죠. 그 시절은 돈 벌고 하루하루 먹고 살기 위해 살아야 했기 때문에 갈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은 명절 때밖에 갈 수 없었죠. 명절 때도 그 힘든 기차 타고 기차간에가 너무 사람이 많으니까 아니 시루간도 그런 것 좀 그렇게 해서 기차 타고 버스 타고 해서 그 남쪽 섬에 갔죠. 이런 삶에 서울의 달을 바라본다는 것은 그런 것 같아요. 너무 외롭죠. 혼자 쓸쓸하죠. 서울의 달이라는 게 쓸쓸한 거 아니에요? 그런 달을 보면서 왜 나는 이렇게 힘들게 살지? 그렇게 했을 수도 있겠죠. 서울살이, 타향살이. 그렇죠. 노래에서 이제 반복되는 거죠. 서울살이는 타향살이죠. 그래서 서울살의 타향살이는 시골의 가난한 섬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올라왔잖아요. 외로운 날에 엄마가 보고 싶구나. 서울살의 타향살 외로운 날이잖아요. 그 외로운 날에 엄마가 보고 싶죠. 지금 서울에 이렇게 돈 벌러 와서 이제 돈을 붙이고 했는데 그 당시에 마음속에 기댈 수 있는 사람이 엄마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그 외로운 날에 엄마인데 엄마도 힘들죠, 사실은. 엄마 힘들어요. 그래도 엄마가 보고 싶은 거죠. 찻잔가에 부딪히는 달빛을 보며 아마 달빛이 뭐예요? 밤늦게 퇴근한 거죠. 아침에 햇살이 아니라 보편적으로 사는 사람 찻장에서 해를 볼 수 있고 그렇겠지만 찻장가에 부딪히는 달빛을 보며 엄마 소원 비로도 본다. 엄마 소원이 뭘까요? 그냥 엄마 소원은 그럴 거예요. 자식들이 다 잘 되고 특히 가난하지만 딸도 그렇고 아들도 그렇고 조금 잘 돼서 잘 살길 바라는 거죠. 그렇지만 엄마 소원은 또 그런 서울에서 달빛을 보며 우리 엄마가 시골에서 너무 힘드니까 그래도 힘들지만 엄마가 건강했으면 좋겠다. 엄마가 좀 건강했으면 좋겠다는 엄마의 건강을 또 빌어볼 수도 있겠죠. 겁없이 떠나온 머나먼 길에 이쪽엔 남쪽이 나오지 않았지만 아마 이 남쪽 바다 내 고향은 진도가 아닐까. 또 겁없이 떠나온 머나먼 길에 남쪽 바다 내 고향 눈에 밟힌다. 비록 내가 머나먼 길에서 겁도 없이 떠나왔지만 그래도 내 마음속에는 고향이 눈에 훤히 보이는 거죠.
김밥, 그 다음에 그 미역, 그 다음에 파, 대파, 아버지, 엄마 다 보이는 거죠. 언젠가 서울에 가서 성공해서 돌아오는데 약속했는데 그렇게 내가 성공했는지는 모르지만 엄마 성공할 약속했는데 엄마하고 엄마에게 누군가 약속을 했기에 내 마음과 약속했지 모르지만 겁없이 떠나갈 때는 나는 서울 가서 돈 많이 벌 거야 성공할 거라고 했는데 그렇게 마음대로 되지가 않죠. 약속을 이루지 못하는 거죠. 언젠가 서울 가서 성공해서 돌아오는 약속했는데 성공해서 돌아오는 약속했는데 삶이 그렇게 쉽지 않죠. 그렇게 이렇게 흘러갔죠. 지금 요 성공해서 돌아오는 약속했는데 지금 제가 60살 먹었으니까 아마 80살 먹은 70살 80살 먹은 그 누님들의 회한이죠. 회한. 약속했는데 라고 이야기하죠. 송가인 가수님께서 이 노래가 아마 그렇게 사는 80년대 송가인의 주요 팬들, 나이가 든 팬들에게 위안 두는 거죠. 세상에 울고 웃다 바쁘다 보니 꿈에서나 갈 수 있구나. 여전히 아직도 성공을 못했고 충분하게 나름대로 삶에 대해서 그래서 약속이 안 되니까 집에를 갈 수 없는 거죠. 세상에 울고 웃고 바쁘다 보니 꿈에 갈 수 없구나. 이렇게 생각해놓고 언젠가 서울에 성공해서 다시 그래도 희망을 찾는 거죠. 그래도 여기서 갈 수 있었지만 또 언젠가라는 서울 이야기 나오는 거. 언젠가 미래에 서울에 가 성공해서 돌아간다 약속했는데 매우 중요한 거죠. 손편지 한 장 갖고 너무 모자란 내 인생 일기를 쓴다. 가난한 시골에서 어쩔 수 없이 서울살이, 그것도 겁없이 그 중학교만 졸업한 애가 서울에 올라서 서울에 와서 얼마나 힘들었던지 그 고당하고 서러운 서울 이야기를 어찌 손편지 한 장으로 다 쓸 수 있겠습니까? 우리 그 시절에 우리 그 시골에 그 가난한 시골에서 올라서 그 불쌍한 어머님을 돕기 위해서 올라온 그 소녀들의 그 이야기가 과연 손편지 한 장으로 이야기를 쓸 수 있겠습니까? 그 수많은 이야기들이 그래도 그렇게 세월이 흘려서 송가인 가수님의 노래로 과거의 그 힘든 시절을 회고할 수 있겠죠. 서울의 달을 바라보면서. 그렇죠. 이 이야기가 그때 그렇게 힘들었던 그 시절에 서울의 달을 바라보니 이런 이야기가 쓰는 거죠. 어떤 80대, 지금 한 80대, 60, 70, 80년대 시골에서 올라왔던 사람의 그 노부가 서울의 달을 바라보니 이런 이야기가, 이런 노래가 나온 거죠. 서울살이 타양살이 고달픈 날에 우리 엄마가 생각이 난다. 조물조물 묻혀주신 나물 반찬에 된장찌개 먹고 싶구나. 그 시절 돌아갈 수는 없지만 그 시절의 어머님이 그리워진 거죠. 송가인 가수님은 우리에게 우리 노년들 장년들에게 그러한 이런 이야기를 이런 노래를 불러줌으로써 자기들의 그 힘든 이야기를 대변해 줬잖아요. 그저 묻힐 수 있죠. 그 당시에 우리가 소녀들이 힘든 그 시절의 그 이야기를 어디서 이야기할까요? 아픈 삶이죠. 어떤 한 세대에 겪었던 삶이죠. 이것도 삶이고, 지금처럼 그렇게 좋은 경제에 사는 그런 중학교 졸업한 여자가 과연 일을 할까요? 글 쓰실 수 있어요? 집에서
청소도 안 하죠. 그럼 아무것도 안 하거든요. 그러나 그 시절에 중학교 졸업한 여자는 이렇게 힘들게 살았고, 그래서 그 힘든 이야기가 송가인 노래 소래달을 통해서 아픔을 치료해주고 있습니다. 송가인 노래 소래달 노래를 한번 불러보고 싶은데 부를 수가 없으니 안타깝습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송가인 입을 소래날을 들을 때 이러한 그 배경을 보고 들을 수 있다면 더 가슴 깊이 와닿을 수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